재활승마 이론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24년 4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66 다음 설명하는 지도 원리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쉬운 것에서 시작하여 어려운 것으로,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모르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지도가 필요하다. 나 기승자가 재활승마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승자에게 참여 의욕이 생기도록 한다. 다 개별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혼자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승자는 물론 강습에 참여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공통의 문제를 상호 협력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1. 가 반복 연습의 원리, 나 자발성의 원리, 다 사회화의 원리. 2. 가 개통성의 원리, 나 자발성의 원리, 다 개별화의 원리. 3. 가 반복 연습의 원리, 나 목적의 원리, 다 개별화의 원리. 4. 가 개통성의 원리, 나 목적의 원리, 다 사회화의 원리. 최근에 생긴 학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딱 그 학문만을 위한 내용, 이렇게 해서 그 학문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활승마 학을 만들기 위해서 재활승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학물들이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런 지도 원리가 생체의 시험 문제에 있었어요. 제가 올해 생체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도 나왔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는 반복 연습의 원리일까 개통성의 원리일까 결국 그거잖아요.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뭔가 똑같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걸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를 반복해서 그 능력을 키우는 거는 반복 연습의 원리다 생각하시면 되고, 뭔가를 하나를 해놓고 거기서 파생돼 나가서 뭔가 새로운 걸 배워간다, 뭔가 발전해 나간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건 개통성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개통성의 원리가 되고요. 나는 자발성이냐 목적이냐 이건데, 나 문자 보면 기승자가 재활승마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기승자에게 참여욕이 생기도록 한다. 그러니까 자발성의 원리는 기승자가 스스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원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적은 어쨌든 이 스포츠 뭔가를 하는 그 목적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그 목적에 맞게 누구는 다리 관절이 좀 편해지려고 하는 것일 테고, 누구는 말과의 교감을 하면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일 테고, 그런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승도 좋겠지만 말 먹이 주기라든가 말 이렇게 말 다듬는, 그러니까 말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말 닦아주고 이런 거 하는 게 또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 목적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목적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장을 이상하게 내서 기승자가 재활승마를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기승자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은 자발성의 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문장 구성의 차이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문장을 봤을 때 해당 문장은 기승자의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그런 거기 때문에 목적의 원리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는 이제 사회화냐 개별화냐 그 차이인데요. 개별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혼자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승자는 물론 강습에 참여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공통의 문제를 상호협력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이게 다른 사람도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 할 때 조별 발표하듯이 같이 뭔가 구성을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회화 원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통성의 원리, 목적의 원리, 사회 원리 해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개통성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포츠 기술은 개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술을 지도할 때는 기술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개통에 따라 점진적인 습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20년도에 개통성의 원리의 정의에 관한 문제가 한번 시험에 났었고요. 사회화의 원리도 20년도에 한번 기출이 있었습니다. 반복 연습의 원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기술 습득의 수단은 반복 연습이 필수적인 조건, 개인 능력을 고려해 지도 및 강습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게 어쨌든 반복 연습을 하되 개인 능력 고려해서
형태나 이런 걸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의 반복 연습이 원리가 되겠고요. 자발성의 원리는 기승자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욕구 만족,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부속이나 강요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발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은데요. 이게 문제가 길어서 좀 편집하다 보니까 좀 그랬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67. 재활승마 팀의 역할을 설명한 내용으로 일치하는 것은 보면은 가가 말 리더고요. 나하고 다가 이제 사이드 워커가 해당을 하겠죠. 가 1. 말이 기승면에 접근할 때 최대한 가깝게 붙이기 위해 뒷걸음치지 않고 말의 오른쪽으로 위치를 바꿔서 말을 끈다. 나 말과 기승자가 지도사의 지시를 전달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수업 지도사항 전달을 도와야 한다. 다 기승이 이루어지는 동안 기승자의 반대편에서 기승자가 말의 오른쪽으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보조한다. 다 기승자의 위치 및 균형 감각을 살펴 기승자가 낙마하거나 균형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요거는 일반적인 승마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도 좀 이상하네 하고서는 답을 찍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승을 할 때 기승 때나 이런 게 좀 뭐가 좀 잘 어렵거나 그러니까 말이 기승 때에 잘 붙지 않는 경우에 그 코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말을 잘해서 기승 때에 붙여주잖아요. 그렇게 할 때 보시면 이렇게 양쪽 고삐를 잡고 뒷걸음질 하면서 통제하면서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거 생각을 하면 가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는 말 리더는 말을 기승면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 기승이 원활하도록 돕는데 오른쪽 사이드워커가 딛고 서야 할 기승대를 지나기 전부터 말과 마주보고 뒷걸음질 하면서 말을 통제하고 기승면에 말을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주보고 뒷걸음질 한다. 요거가 돼야 되는데 뒷걸음치지 않고 오른쪽으로 위치를 한다. 이거부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사이드 워커 같은 경우에는 안쪽 사이드 워커하고 바깥쪽 사이드 워커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수업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 사이드 워커는 코치가 얘기하는 걸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말과 기승자도 그게 올라가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전달을 잘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활승마 하면서 그 말에 기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지 능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안쪽 사이드 워커는 지도자 수업 지도사항을 전달을 도와야 합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승마장에서 말 리더를 한 2번 정도 해봤는데 의외로 말 리더를 하면은 코치가 하는 얘기 잘 안 들려요. 신경 쓰기 은근히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쪽 사이드 워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도사의 수업 지도사항 전달해주는 게 주 임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이드 워커는 기승자의 반대편에 서서 사이드 워커형 이동식 기승대를 딛고 서서 기승자가 말의 오른쪽으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보조를 한다. 그러니까 타다 보면 균형을 잘 못 잡는 사람이 있으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사이드 워커는 기승자의 반대편에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사이드 워커형 기승대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기처럼 어쨌든 반대편에서 균형 잃지 않도록 한다. 사이드 워커가 기본 임무죠. 균형 잃지 않거나 균형 잃을 경우 잘 잡아주거나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다는 맞고 다도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4번도 3번과 같은 내용의 문장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좀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직접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얘기인데 제가 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같은 거를 좀 상상하시면서 문제를 풀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68 다음은 재활승마용 말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이렇게 짝져진 것은 장소 실내마장, 준비물은 평가 대상 말, 장구류, 굴레 안장, 각종 소품, 무산, 공, 풍선, 보자기, 삼각콘 등
평가 방법 정지 상태에서 보여주기, 다시 보여주기, 접촉하기, 던져보기, 이동 상태에서 놓아보기, 던져보기. 나, 장소 공간이 넓은 방목장 또는 마장 내, 준비물, 평가 대상 말, 마방굴레, 조마사끈, 다른 말. 평가 방법 말에게 마방굴레를 씌운 후 초지나 공간이 넓은 마장으로 끌고 가 조마사 끝을 묶어 길게 풀어준 후 말의 상태를 관찰. 가는 접촉평가냐 환경평가냐 보는 거고요. 나는 기질평가냐 반응평가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가 먼저 보면은 뭐 우산, 공, 풍선, 보자기, 삼각콘. 삼각콘은 좀 익숙하게 하긴 할 수는 있는데 우산, 공, 풍선, 보자기 이런 게 일반적으로 주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뭐 우산을 갑자기 펼쳐본다든가 공이 날라온다거나 풍선이 막 이렇게 지나간다든가 뭐 상황에 따라 터질 수도 있겠죠. 보자기가 나풀거리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할 환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이 가까이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말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런 거를 평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접촉평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에 놀라지 않고 놀라더라도 그거를 기승자한테 티내지 않고 가만히 침착하게 있을 수 있는 말을 골라야 재활성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긴 원래 승마도 일반 승마도 이런 말들을 쓰는 게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또 예민하고 민감한 말이 또 예민한 상태에서 퍼포먼스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차이가 있어서 일반 승마에서는 이런 말들을 무조건 배제하지는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놀라는 말들을 무조건 배제하지는 않는데 재활승마라는 거는 아무래도 몸이 불편한 분들을 태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도 말이 놀라지 않는 말을 고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게 되고 요거는 말의 접촉과 관련된 그런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방목장이나 마장 그런 좀 익숙한 공간이죠. 거기서 마방굴레, 조마사끝 다른 말들이 있는데 평가 방법을 보면은 뭐 길게 써놨는데 결국에는 말 그냥 이렇게 풀어놨는데 얘가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질이냐 반응이냐 뭐 그거를 보는 건데 뭐 반응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무언가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액션이 나가는 게 그게 반응인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 다른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 말이 어떤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반응보다는 기질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기질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가 접촉평가, 나 기질평가가 되겠고요. 환경평가는 일반적인 말이 거주하는 다양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마장, 도심 외숙로, 주차장, 뭐 소음말, 수송 차량, 스피커, 뭐 생활소음 이런 것들을 들려줘서 주변에 이런 환경에 대해서 말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반응 평가는 전 솔직히 전에 다른 기출 문제에서 반응 평가 나와서 틀렸는데 어떻게 보면 말을 좀 짜증나게 하는 겁니다. 공간이 좁은 공간, 마방의 세마장에서 묶어놓고 뭐 발굽도 파보고 마체 손질하고 뭐 이런 일반적인 것도 있는데 그냥 대기시켜 놓는다거나 뭐 복부나 사타구니 얼굴 같은 거를 이렇게 간지럽 접촉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반응을 보는 그런 평가입니다. 근데 이런 평가가 왜 필요하냐면은 아까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활성마 하시는 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런 말 손질이나 말과의 교감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당장 기승하는 것보다 그런 교감이 중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반응 평가도 필요하다. 괜히 상태 묶여 있고 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잘못 만졌다고 해가지고 저희 일반인도 말 손질하고 잘못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잘못 만졌다고 해서 말이 막 놀라거나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런 반응 평가를 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설명은 되게 길었는데요.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이게 뭐 하려는 건가 그리고 이게 좀 상황이 뭔가를 좀 생각하셔서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활승마 강습 시 재활승마 지도사의 태도와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급적 강습장 중앙에 위치하며 뒤로 걷지 않는다. 2. 안전문을 제외하고 언제든 말에 기승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춘다. 3. 봉사자의 도움 없이 말과 기승자에게 몰두하여 강습을 원활하게 한다.
원활하게 진행한다. 4. 공간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위치하여 각 기승자와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번하고 4번은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강습장 중앙에 위치한다는 것 자체가 각 기승자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상황이 벌어져도 바로 빨리 가서 대처할 수 있는. 특정이라면 치우쳤으면 저쪽에서 사고가 나서 가기가 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고요. 뒤로 걷다 보면 아무래도 넘어질 수도 있고 뭐 방향을 턴하거나 이럴 때 좀 이렇게 시선이나 이런 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뒤로 걷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을 제외하고 언제든 말에 기승할 수 있게 뭐 그런 복장을 갖추는 거, 요거는 일반 승마 지도자도 갖춰야 될 거고요. 단 그 봉사자의 도움 없이 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재활승마는 어쨌든 지도사, 말 리더, 사이드워커가 한 팀이잖아요. 그 팀이 움직이는 건데 지도사가 그 자원봉사자의 도움 없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문장이고 자원봉사도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협력 조력자이기 때문에 기승자와 한 매개 역할을 해서 같이 해야 이게 수업 성과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에는 지도사는 강습에서 기승자가 기동수를 향상하도록 지도하고 강습에 참여하는 말 리더와 사이드워커가 봉사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지도가 시도록 격려한다. 자원봉사자는 보조자가 아닌 지도사에 대해 협력하고 조력하며 기승자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드워커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사이드워커를 해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양손 보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손을 계속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근데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10분 이렇게 있으면 몸이 아프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왼쪽 오른쪽 사이드워크를 교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봉사자의 도움 없이 이런 문장이 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한 문제 맞춰주려고 문장을 좀 이렇게 배려해 준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나온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70. 다음 사이드워커가 기승자를 보조하는 방법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한 팔과 한 손 보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기승자의 신체 및 심리적 상황이 단독 승마가 공략할 경우에 보조되는 방법이다. 1. 한 손 보조, 2. 양손 보조, 3. 한 팔 보조, 4. 몸통 보조. 일단 한 팔과 한 손 보조 동시에 한다니까 한 손 보조와 한 팔 보조는 아니겠죠. 그럼 양손이냐 몸통이냐 약간 여기서 고민이 되는데 답은 양손 보조입니다. 그 몸통 보조는 기승자가 몸통을 가누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몸통 벨트를 사용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몸통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몸통 보조를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의 설명드리면 한손 보조는 기승자가 뒤꿈치를 내려 등자를 밟을 수 있게 보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발 뒤꿈치를 잘 잡아서 등자를 잘 딛게 이렇게 잡아주는 게 한손 보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팔 보조는 이제 손을 안장날개 위쪽과 안장머리 사이를 잡고 팔 안쪽 근육 부분으로 기승자의 넙다리 부분을 누른다. 문제를 이렇게 썼는데 기승자 입장에서 보면은 발끝이나 종아리 이런 데만 잡는 거는 이제 한손 보조. 기승자 입장에서 허벅지까지 잡아주는 게 한 팔 보조. 팔로 다 눌러야 허벅지까지 이게 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쓴다 하면 양손 보조가 되고요. 요거는 뭐 신체라든가 심리적 상황이 단독 승마 곤란할 경우에 보조되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몸통 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승자가 몸통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몸통 벨트 등을 이용을 하는 보조 방법입니다. 고정댓글 쿠팡 링크로 구매 시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아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영 제품 갖고 왔고요. 어쨌든 다른 과목에 비해 설명이 너무 주저리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공부해서 좀 보완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